수사관이 얘기한 것 중에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, 그러니까 뭐 고건 총리 아들이라든가, 뭐 변양균 전 수석이라든가, 그런 분들의 관련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 동향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주장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죠. 그리고 지금 뭐 유전자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.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은 절대로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고 또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아침에 나왔던 브리핑이 뭡니까? 전혀 없었다. 예.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이후 오후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찰은 아니고 뭐 감찰 대상으로 해서 뭐 정권에 특히 무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또 답변이 바뀌었거든요. 네. 그 이후로 지금 매일같이 뭔가 하나씩 터지고 있고 지금 김태호 그 전 비서관인가요? 수사관이요. 수사관. 예.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들이 계속 오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길 바라긴 원하긴 하겠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은 맞고요. 민간인을 사찰한 건 맞고 네. 그걸 자꾸 감찰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찰과 사찰에 대해서 좀 경계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호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그럼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 감찰 대상을 늘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? 한번 선을 그으면 선을 그어야지 거기서 또 다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는 사찰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요. 얘기하는 일단 것은 청와대는 생각합니다. 특감반의 고유 업무였다. 비록 지금 조사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감반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였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죠. 그렇죠. 그리고 방금 뭐 매일 한 건씩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이 특정 언론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 보도가 될 뿐이지 매일 한 건씩 터지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그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누구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그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요. 그다음에 그냥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렇대더라는 정보를 수집해 온 거죠.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이것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첩보 보고에 채택되지 않은 거죠.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되물어보면 그럼 가상화폐 대책을 세울 때 그 시중의 여론은 살펴보지 말라는 뜻이냐? 되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잠깐 뭐 화면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만 기사에서도 박형철 비서관이죠. 이제 바로 그 김태우 수사관의 이제 상급자입니다. 박형철 비서관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1계급 특진해주겠다.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김 수사관이 직무 배제돼 있어서 이게 위해로까지 보고도 안 된 상황이었다. 이게 그냥 본인이 수사를 한 내용을 제보를 했을 뿐이지 이건 윗사람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. 근데 김 수사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. 네. 그동안 쭉 몇 년간 일을 해오면서 뭔가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것이 위에서 어디까지 선에 간다는 거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이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니다도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 거고요. 또 그 기준이 인정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청와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? 진짜 뭐 급수가 중요한 곳이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 판단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청와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욱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. 조금 정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전까지 나왔던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당시 지난해에
정말 비트코인 뭐 이런 문제, 가상화폐 문제로 온 나라가 이게 도박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친노, 특히 이제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들이 그 배후에서 이것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예. 그러면 거기는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을 해봐라 해서 조사가 들어갔었던 것이고,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좌를 뭐 들여다봤다 그런 게 아니라 네. 주변 사람들의 전원으로 조사를 했다고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네네. 그렇게 했고 그 중에 이제 고건 전 총리 아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특감반에 봤을 때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무슨 기관장도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. 중간 단계에서 올라가지도 않았던 거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나왔다는 거 뭐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보고라는 얘기는 그때 상황이 아니라 최근에 11월 초에 또 전 국회의장이 그 도로공사와 관련돼서 이강래 이걸 받고 있는 사장이. 이강래 사장의 부분에서 그 예. 부분에서 보고서는 11월에 이 사람이 직무 배제된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. 아예 청와대에서는 사실 그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얘기한 알겠습니다. 겁니다. 지금